오늘 삼각함수 그래프를 볼 거고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근데 내용이 되게 많아.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 지수 로그 배우고, 그다음 지수 함수 배우고 따로 로그 함수 배우고 따로 이렇게 배웠잖아. 삼각함수라는 거 안에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 자체는 지수 함수 3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아. 설명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래프를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설명이 조금 길 거예요. 앞반에서 그래프 설명하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래프 설명하는 데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은 따로 줄 테니까. 알겠죠? 일단은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시로 내가 한두 문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찝어드리면 그 문제 찝어드리는 거를 한 번씩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는 종이도 나눠준 거야. 왜냐면 거기에다가 책에다가 그래프 그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흰색 종이를 주려다가, 그래도 이제 칸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칸 있는 모는 종이를 드린 거니까, 그거는 좀 이따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주기함수라는 게 나와. 근데 우리 주기라는 건 사실 어디서 처음 배웠었냐면 우리 1학년 때 복소수 i의 거듭제곱 기억나? i의 거듭제곱 이런 거 있었어. i가 있고 i 제곱 있고 그 다음에 i 세제곱 있고 i 네제곱이 있어. 근데 이 i 네제곱이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i 다섯 제곱부터는 뭐로 바뀌어? i로 다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몇 개씩 도는 애야? 4개씩 도는 애야. 그래서 주기가 몇 개라고 불렀어? 4개다 라고 불렀지.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봐봐. 여기 지금 주기가 4개인데 내가 얘를 주기가 8개다 라고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그냥 2개 묶어가지고 얘를 한 주기로 보면 주기가 8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똑같아요. 주기라는 건 얘들아.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우린 주기라고 부르는 거니까 얘를 지금 4개 쭉 썼어. 총 8개를 쓴 거야. 내가 이번에는 얘를 한 주기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2개를 한 주기로 볼 수도 있다. 뭐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기다라는 게 주기라는 건 지금 첫 번째 내가 예시로 들어드린 건 4겠지만 그게 4인 주기가 4인 애는 그걸 8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2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f의 x 플러스 p는 fx다 이렇게 쓸 거야. 얘가 뭔 소리냐? x와 f는 뭐 그냥 두면 되고 x와 x에다가 p를 더한 게 같대. 그럼 방금 예시에서 x에다가 몇을 더한 게 같은 거야? 주기가 4니까? 4만큼 더하면 똑같은 거겠지. 맞나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될 수도 있고 8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 p 자리에 4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8이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고 12가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고 16이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주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중에 최소값을 찾아서 주기라고 불러요. 앞으로. 뭔 소린지 이해가? 여기에 4, 8, 12, 16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4의 배수들은 전부 다 상관없어. 그게 뭐라고 적혀있어? 여기에 P가 들어가든 2P가 들어가든 3P가 들어가든 다 상관없어. 근데 그 중에 뭘 보겠다? 가장 작은 걸 보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F에 x 플러스 2파이는 fx다.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서 내가 주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주기를 2파이다 라고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요 2파이가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일 수도 있어? 주기가 파이일 수도 있는 거야. 2분의 파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기는 n분의 2파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2파이를 어떤 정수인 n으로 나눈 애들은 전부 다 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4분의 파이도 8번 가면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얘 약수들은 다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항상 뭐라고 봐야 된다? 그 P 중에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 중에 최소값을. 그러니까 2파이라고 적혀있을 때 2파이가 최소값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함수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원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원을 기준으로 볼 거고 우리가 원래 함수라는 게
x와 y 사이의 관계잖아. 맞죠? 맞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이미 x가 적혀 있고 y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y는 sin x라고 썼을 때 y 값은 괜찮아. 그런데 x 값을 보면 x 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sin x니까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각도야, 각도. 맞죠? 당연히 호도법의 각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의미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그럼 각도가 누가야?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y는 sin x. 그래서 이 각도가 x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와 이 x는 같은 x야, 다른 x야? 원래 다른 x여야 돼. 얘는 좌표에 대한 x인 거고 얘는 각도를 표현하는 x인 거야. 근데 헷갈리잖아, 괜히. 그래서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그냥 세타라고 볼게요. 괜히 헷갈리니까. 알겠지? 알겠죠? 근데 그냥 구분만 해둔 거지 쟤는 원래 x자리가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봤었다. 저번 시간에 처음 사인 함수를 배우면 사인을 배우면서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배웠니?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 r분의 y라고 배웠어. 맞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이 r값은 1이든 2든 3이든 4든 사인 값은 변하지 r값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사인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배웠다고. 맞나요? 안 변한다라고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뭐라고 지금 박아놓은 거야? 그냥 다시 반지름을 1이라고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사인과 y는 어떻게 돼? 사인과 y는 같아지지. 요 y는 뭐야? 이 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건 동경이 몇이다? 동경이 0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때의 y좌표는 몇이야? 저 점의 y좌표는 1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1,0이니까 0에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0,0에서부터. 맞죠? 각도가 0일 때 y값도 0이니까 0,0에서 출발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내가 얘를 점점 이 원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릴 건데 원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릴 때 이게 점점 올라가면 이 각도가 같이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각도가 커지면서 y값도 어떻게 돼? 같이 커지지. 어디까지 커져? 여기까지 커지겠죠. 그때의 각도를 우리 뭐라고 불러? 저번 시간에 호도법으로 2분의 파이라고 부르지. 맞죠? 2분의 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y값은 몇이다? 1이다. 괜찮니? 그 다음에 더가 여기까지 왔어. 쭉 내려가. 어떻게 돼? y값이 이제 어떻게 되니? 감소해. 맞나요? 어디까지 감소해 일단? 여기까지. 저기 몇이야 y값? 0이야 0. y값 0이야. 그리고 저 때의 각도는 몇이야? 파이죠. 그치? 파이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어? 0까지 내려왔어. 또 가. 여기서 더 가. 어디까지 내려가?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지. 그때의 각도는 몇이야? 2분의 3파인 거야. 그때 어디까지 내려간다?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 맞나요?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맞나요? 그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기가 몇이겠어? 2파이겠지. 근데 잘 봐. 동경 자체가 한 바퀴를 돌았더니 제자리로 돌아왔네? 맞죠? 그럼 그 다음은 처음이랑 똑같겠네? 그럼 주기가 몇 파인 거야? 2파인 거야? 맞아? 한 바퀴를 돌았더니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 다음 다시 출발이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와 이 다음 그려지는 그래프가 어떨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2파이만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인의 주기는 뭐가 될 것이다? 2파이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찍은 점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사인 함수 그래프가 되고 얘가 사인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사인 함수에 대한 변형을 뒤에 가서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변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지만 이 기본적인 형태는 절대 변하지 않아. 기본적인 형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과 삼각함수는 조금 달라.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막 형태가 변하면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막 따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삼각함수는 이 기본적인 형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라는 이 형태 자체는 변하지 않아. 왜? 주기함수기 때문이야. 한 주기만 그려놓으면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문제에서 0부터 4파이까지래, x범위가. 그럼 뭐 하면 돼? 얘랑 똑같은 거 한 번 더 그리면 돼. 만약에 주기가 뭐냐, x가 2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똑같은 거 왼쪽에다 하나 더 그려주면 돼. 왼쪽에다 하나 더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왼쪽에. 그러니까 한 주기 그려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정의역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한 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변형을 했을 때. 알겠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사인 함수의 성질 쭉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뭐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y값 보자. y값. y값은 최대값이 몇이니? 최대값이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가 딱 정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주기가 뭐다? 2파이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래프 한번 볼까? 이 그래프가 지금 원점에 대하여 보니 대칭 관계죠? 그래서 이 그래프, 사인 함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점 대칭 함수를 이렇게도 써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뭐 그 식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봐. 얘가 이 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일부러 저렇게 네 칸으로 잘라 놓은 건데 2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90도 갈 때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내가 원을 이렇게 네 등분으로 잘랐을 때 얘가 다 어떻게 생긴 거야? 다 똑같이 생긴 거야. 방향만 다르고. 맞죠? 내가 얘를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되는 거야. 맞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내가 이 삼각함수를, 사인 함수를 이렇게 4개로 잘라. 4등분을 해. 그럼 완벽하게 4개로 정확히 잘려. 사인 함수는.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4개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야. 달라질 수 없어. 왜? 저기서 나왔으니까. 하나의 원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 4개의 모양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원점 대칭 함수야. 그러면서 내가 2분의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 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2차 함수처럼. 또 내가 얘네들은 원점 대칭이지만 전체는 어차피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어디라고 볼 수 있어? 파이 콤마 0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2차 함수처럼 2분의 파이에서 대칭이다, 2분의 3파이에서 대칭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문제에 따라서 대칭은 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원점 대칭이지만 요 4개가 전부 다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대칭인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방부등식에서 우리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은 그래프 안 그렸지. 근데 삼각 방부등식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밖에 없거든. 이제 뒤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건데, 그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대칭성을 많이 활용해요. 알겠죠? 대칭성을 많이 활용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프는 한 주기는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 이런 모양이다. 당연히 변형이 됐을 때 최대 최소 바뀔 거고 주기 바뀔 거고 다 바뀔 거야.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 한 주기의 형태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끝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코사인 함수인데, 코사인 함수도 한번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r분의 x다. 맞나요? r분의 x인데 r을 1로 내가 가정을 하겠다고. 맞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와 같다? 저 점에 대한 x좌표와 같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x좌표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러면 동경이 몇일 때? 동경이 0일 때의 x값은 몇이니? 어디서부터 출발해? 얘는 1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 지금 x값 보는 거야. 저 점에 대한 x값. 그러면 동경이 0일 때 어디서 0,1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동경이 점점점 커져. 세타가 점점점 커져. 그러면서 x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값은 작아져서 어디까지 작아져? 마이너스 1까지 작아져.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다시 커지면서 어떻게 돼? x값도 같이 커져서 다시 1로 돌아와. 얘도 그럼 주기가 몇 파이겠어? 주기가 2파이겠죠. 맞나요? 맞나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1부터 출발을 해서 쭉 내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와. 어디까지 올라와? 1까지 다시 올라와.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주기가. 그리고 여기가 뭐겠어? 2파이일 거야. 괜찮나요? 그럼 얘도 결국 삼각함수잖아. 4개로 잘라. 하나, 둘, 셋, 넷. 잘라. 그럼 요 가운데는 뭐겠어? 여기가 2파이니까. 요 가운데는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야.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여기가 몇인지 여기가 몇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이 0부터고 그래프에 따라서 근데 시작도 달라질 거야. 좀 이따가 평행이동하면 시작도 달라질 건데 일단 시작이 0이고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까지야. 그 다음 가운데 잘라. 그러니까 평균일 거야. 맞죠? 무조건 4칸으로 잘리니까. 또 뭐야? 얘는 얘와 얘 가운데 평균일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매번 이거를 다 생각해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항상 무조건 뭐다? 이렇게 4칸으로 잘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왼쪽에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 대칭일까? 어디 대칭이야? 얘와 얘는? Y축 대칭이 되겠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점 대칭도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선 대칭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한 점 대칭도 가능하다. 모양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성질 적어보면 첫 번째 이제는 얘를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게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 쓸게요. 얘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다른 미지수를 쓴 것 뿐이니까 y는 sin x라는 애가 있고 y는 cosine x라는 애가 있다. 그럼 그랬을 때 y값의 최대값은 몇이고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는 2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다? 얘는 y축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y축 대칭이라는 건 위에처럼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x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써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이해하기 편해. 사실 얘도 이해하기 편해. 뭐야? 우리 y축 대칭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잖아. 또 원점 대칭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지막이야. 얘들아. 갔다. 정리할 거 정리들 하시고 또 우빈이가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할만해? 뭔가 되게 벌써부터 뭔가 방대한 양이 들어오지. 근데 아직 안 아니 그거 아직 보지 마. 안 돼. 다시 덮어. 그거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게. 그거 안 해올 거야. 걱정 마. 그 표 안 해올 거야. 알겠지? 최대한 쉽게 우리 다른 방식으로 볼 거야.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삼각함수는 답지대로 따라 풀면 망해. 봐봐. 외울 거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랑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만 했었잖아. 우리 내가 작년에는 마플 교과서를 쓴 적이 있었거든. 마플 교과서. 와, 마플 교과서에는 진짜 공식 10개 적혀 있어요. 이거 가지고 10개 만들어놔. 실제로. 그걸로 막 다 따로 풀어, 문제를. 그러지 마, 알겠지. 공식은 이 2개로 끝나. 다 이 2개에서 파생된 거야. 알겠지? 뭐, 잡다하게 많아. 봐봐, 사인은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잖아.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하나의 식이 만들어져. 또, 코사인은 그러면 사인분의 탄젠트인 거잖아. 집어넣어. 그럼 하나의 식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막 엄청 다양한 걸 파생해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너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외울 게 너무 많아. 코사인 함수는.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도 공식이 또 나와. 공식 또 나와. 거기도 공식이 많으니까 공식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몇 가지 적은 공식들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책 뒤에 보면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적혀 있을 건데 우리 그대로 안 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쵸? 그대로 안 풀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 왜 안 와? 마지막으로 y는 탄젠트 x다라는 걸 볼게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탄젠트 x는 뭐였어? 직선의 기울기였지? 맞죠? 그래서 탄젠트 x는 기울기다 보니까 정확히는 직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잘 봐. 내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얘가 셋하면 각도가 얘가 셋하면 이만큼은 뭐야? 세타 플러스 파이가 되겠지. 맞죠? 왜? 180도만큼 더한 거니까. 맞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세타에 대한 동경과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동경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기울기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맞죠? 뭐만큼 더했을 때 파이만큼 더했더니 탄젠트, 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반대쪽도 한번 봐볼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세타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동경은 세타와 파이 플러스 세타지만 뭐다? 직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을 것이다. 즉 탄젠트 값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탄젠트는 주기가 몇 파이겠니? 파이겠죠. 앞에 거랑은 다르게. 괜찮아? 괜찮아? 아, 일단 첫 번째 탄젠트의 주기는 뭐일 것이다? 파이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탄젠트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탄젠트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탄젠트는 그래프를 좀 특이하게 어떻게 볼 거냐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볼 거야. 왜 그런 거냐? 봐봐. Y축의 기울기 몇이야?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Y축에서 X 증가량 몇이야? Y축은 X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X 증가량이 몇이 나와? 0이 나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 그럼 존재해 안 해? 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Y축에서는 탄젠트 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X가 Y는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이 X가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대로 얘는 여길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야. 뭐가 떠올라야 돼? 점근선이 떠올라야지. 점근선이 떠올라야지. 맞나요? 우리 Y는 2의 X제곱이 있어. 내가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로그 함수를 써야죠. 로그 함수를 써야죠. 로그 2에 X가 있어. 내가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X는 0이 점근선이었잖아. 0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야.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일 거야.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일 거야. 그래서 뭘 보겠다? 여기와 여길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길 보면 여기와 똑같을 거고 여길 보면 여기와 똑같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얘부터 보자. 동경이 0일 때부터 볼게요. 동경이 0일 때. 기울기는 몇이야? 0이겠죠. 점점점 점이 Y축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 지웠네?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0,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된다? 값이 커질수록 점점점 올라간다. 커진다. 근데 뭐는 될 수 없다? 2분의 파이는 될 수 없다. 반대로 점점 내려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점점 가파라지는 거지. 그런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뭐야? 점점 감소하는 거야. 맞나요? 각도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뭐는 될 수 없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될 수 없어.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2분의 3파이를 찍으면 되겠지. 왜?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가서.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였고요. 그 다음 탄젠트 함수 성질 첫 번째, 최대 최소 있다 없다?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없어. y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 대신 뭐가 존재해? 점근선이 존재해. 그 점근선을 뭐라고 쓰느냐? x는 뭐다? 2분의 파이다. 근데 그 2분의 파이인데 주기가 뭐였다고? 두 번째, 탄젠트의 주기는 뭐다? 파이다. 근데 결국 점근선도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뭐야? 점근선의 주기도 파이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몇 파이를 더하든 전부 다 점근선이다. 그래서 n파이를 더하겠다. 이렇게 써요. 알겠죠? 얘가 뭐다? 점근선이다.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탄젠트 함수는 어디 대칭? 이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탄젠트 함수만 좀 독특하게 가운데 있는 점, 즉 0,0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모양을 띄어요. 원래는 이제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는 게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증가 함수인 거야. 그런 건데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 거기다가 점근선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여기에 적혀있는 성질들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는 애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야. 어려운 것들은 아니야. 왜 어려운 것들이 아니야?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 일단. 그래프의 개형만 대강 넣어두면 그리고 주기가 2파이고 얘가 파이라는 건 외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 사인, 코사인을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탄젠트는 반 바퀴만 돌아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얘는 2파이고 파이겠구나. 이 정도 괜찮아. 괜찮다고. 근데 지금부터 얘를 변형을 해볼게요. 이제 우빈이가 없을 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걸 외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보지 마. 안 외워도 돼. 알겠죠? 지금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안 지우고 둘 테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기억 안 나면 힐끔힐끔 보고 대답해. 알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근데 영상의 끝이 어디지? 끝이? 한 요 정도까지 쓸 수 있네?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변형해 볼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첫 번째 a 사인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애를 볼 거야. 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해해야 돼. 잘 봐. 일단 첫 번째로 사인 함수에다가 내가 a를 곱했어. 그럼 우리 여태까지 어떤 함수에다가 뭔가를 곱한다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해석하지 않았어. 처음 해석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사인 함수에다가 a를 곱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사인은 최대값이 몇이고 1이고 최소값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인 함수에서 그 안에서만 진동을 하는 애였다고 위아래로. 맞나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했어. 그럼 최대값이 몇이 돼? 2가 되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진동하는 폭이 커지지. 걔를 이제 뭐 과학에서는 진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 과학은 아니니까 뭐야? A를 곱하면 최대값은 원래 1이었는데 A를 곱했으니까 뭐가 될 거고 최대값은 A가 될 거고 최소값은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뭐야?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거니까 X축 대칭을 한 거야, 사실. 그래프 형태가. 그래서 이게 뒤집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아, a를 곱했다? 아,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존재하겠네.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니?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겠구나. 만약에 a가 음수면 반대로 돌려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핵심인데 사실 요 C와 D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봤던 평행이동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봤던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인데 요 B가 핵심인데 요 B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봐봐. 우리 Y는 X라는 애가 있고 2X라는 애가 있고 뭐 4X라는 애가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 그럼 너네 지금 얘네들의 그래프 또는 직선의 기울기 다 알잖아.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파른 거야? 4x가 제일 가파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근데 너네가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몰라. 우린 모르는 거야. 고대 수학자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점들을 찍어봤더니 얘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한 거야. 아, 얘가 왜 가파르게 올라가지? 우리는 지금 이유를 그냥 기울기가 크니까 가파르겠죠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출발선이고 그 출발선이 얘네들이 전부 다 0에 서 있는 거고 내가 도착선을 그릴 건데 그 도착선을 내가 100이라고 해볼게 일단. 10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X가 달리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X가 달리기를 해서 100에 도착을 하려면 요 X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움직여야 결승선에 도달하는 거지. 근데 EX의 입장에서는, EX에는 요 X 입장에서는 어차피 함수는 X를 해석하는 거니까 X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면 돼? 0부터 50까지만 가면 도착하겠네? 그러니까 둘 중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야. 절반만 움직여도 되잖아. 맞죠? 마지막으로 여기가 4X면 얼마만큼만 움직이면 돼? 0부터? 25까지만 움직이면 되지. 그러니까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해? 얘가 제일 먼저 도착하겠지. 왜? 제일 조금 움직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X에다가 얘는 2를 곱한 거고 X에다가 얘는 4를 곱한 거야. 그 X에다가 숫자를 곱해보니 뭐가 달라지더라? 그래프의 속도가 달라지더라. 정확히는 X가 움직이는 양, X에 대한 속도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제는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2파이로 바꿔볼 거야. 그러면 원래 X의 형태에서는 X가 0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야 한 바퀴를 도는 거였어. 맞나요? 근데 EX의 입장에서는 0부터 어디까지만 움직여도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한 바퀴를 돌겠네. 4X의 입장에서는 0부터 어디까지만 움직여도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속도가 빨라져. 그 말은 뭐야? 주기가 줄어. 한 바퀴 도는데 원래 2파이 걸렸어. 근데 EX는 파이만 걸려.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 4X야! 그럼 얼마만큼 움직여? 2분의 파이만 움직여도 한 바퀴를 돌아.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앞에다가 B를 곱하면 주기가 바뀝니다. 그 주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뀌어요.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주기는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이해가? 왜 나누는지 알겠어? 왜 나누는지 알겠어? 왜? 뭔가를 곱하면 그만큼 빨라진다는 개념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주기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X면 주기가 파이, 뭐 3X면 주기가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부터 사인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Y는 이 사인에 어떻게 볼까? 2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한번 봐볼게. 이런 함수를 한번 봐볼게.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최대 최소는 몇에서부터 몇에서부터 몇이다? 2에서 마이너스 2일 것이다. 근데 최대 최소는 y 값이잖아. 근데 요 뒤에 뭐가 있네?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네. 즉 y를 1만큼 내린 거잖아. 그럼 최대 최소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로 바뀌어? 최대값은 1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x니까 주기가 몇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파이로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행이동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분의 파이고 그럼 x축으로 몇만큼 움직였을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을 것이다. 괜찮아?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걸 먼저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그럼 다 따졌어, 이제.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그래프는 기본 형태를 그려라.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그럼 기본 형태 이렇게 그렸어. 네, 그렸어. 떨어진 것 같은데? 기본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원래 0부터 출발했었지. 맞죠? 원래 0부터 출발했어. 근데 x축으로 몇만큼 움직였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네? 그럼 이 출발이 뭐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뀌겠지. 원래는 0이었다가.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y값은 이때 y값은 마이너스 1로 바뀌었겠죠. 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괜찮지? 마지막 여기는 어딜까? 주기가 뭐니까? 파이니까 시작에서 파이만큼 더해주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x축을 그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x축은 어디 있겠어? 여기 이렇게 지나겠지. 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가운데 딱 지나가겠지. x축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그럼 그거 나서 뭐 x 절편 구하래. 뭐 얘 구하면 되겠죠. y에다가 0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그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 나중에 보면 방정식, 부등식 때문에 그래. x축을 그리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y축을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해봐. 너네 2차 함수 그래프 풀 때 y축을 도대체 얼마나 그려봤어? 2차 함수 그래프 풀 때 y축이 필요한 경우 거의 없었어요, 여태까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y축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 괜찮니? 괜찮니? 이걸 외울 필요가 있냐고. 아까 이거 다시 보여줘? 이거 외울 거냐고. 절대값 a 플러스 t,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이런 거 언제 외워?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이해하고 나서 각각을 다시 찾아주는 문제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 코사인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애를 볼 건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코사인은 사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성질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사인이랑 똑같이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그냥 코사인도 예시만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얘도 뭐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에 코사인에 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이번에.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네. 그럼 원래는 1에서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뀔 거다. 그리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뒤집힌 거야. 모양 자체가. 이 모양이 지금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야. 괜찮아?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1만큼 더했네. 맞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최대 최소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겠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주기 볼게요. 주기 뭐 나올까? 절대값 b분의 2파이. 근데 b가 파이네. 그러니까 뭐가 돼? 주기가 2가 되는 거야. 주기가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주기가 꼭 이런 식으로 파이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 앞에 파이가 붙으면. 괜찮아? 되는 거고. 그 다음 파이로 묶으면 x-2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네. 됐나요? 끝났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떻게 된다? 지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뒤로 뒤집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때의 최대값은 몇일 것이고 3일 것이고 그때의 최소값은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리고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야? 원래는 0,1이었어. 0에서부터 출발이었어. 근데 x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가 2부터 출발이겠죠. 어디까지겠어? 주기가 2니까 4까지겠죠. 괜찮니? 괜찮아? 끝났어. 아니 x축을 그리래.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쪽에 좀 더 갖다 붙여서 그리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에
정역이 우리는 지금 2부터 4까지를 그렸는데 만약에 정역이 0부터 2래. 0부터 2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얘랑 똑같은 걸 왼쪽에다 한 번 더 그리면 돼. 알겠죠? 근데 어차피 얘 주기 2잖아. 그럼 이 모양이랑 0부터 2까지의 모양은 어떨까? 똑같겠죠. 주기가 2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0으로 바꾸고 얘를 그냥 2로 바꾸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기본적인 형태를 그냥 빠르게 대충 이런 식이든 뭐 이런 식이든 대충 그려놓고 그거를 이제 빠르게 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연습이 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인데 탄젠트 함수는 성질 자체가 좀 다르니까 달라져. 뭐가 제일 달라져? 점근선이 제일 달라져. 점근선이. 알겠죠? 왜냐? 점근선은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아니면 주기가 바뀌든 그러면 다 달라지는 애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탄젠트 함수 A 탄젠트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애가 있는데 보면 탄젠트 함수에다 내가 a를 곱했어. 근데 여기 봐봐. a 곱하면 뭐가 달라져?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잖아.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맞죠? 그러면 a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함수에서는 a를 주거나 아니면 a를 구하는데 그냥 좌표를 집어넣어서 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a가 의미가 없어. a의 자체적인 의미는. 알겠죠? 그래서 a를 만약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점을 대입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b. b는 뭐겠어? 마찬가지야. 주기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절대값 b로 나눠. 뭐를? 원래 주기인 파이를. 얘는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 t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 c와 d가 얘가 지금 평행이동인데 앞에랑 똑같이 평행이동인데 우리 탄젠트 함수를 어떤 식으로 봤었다고? 어떤 식으로 봤어? 원점을 기준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1만큼 움직여. 그럼 이 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갈까? 1,1로 가지. 그래서 이 평행이동을 뭐로 표시하면 되냐면 0,0, 즉 원점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돼. 알겠지? 그 대칭점, 원점을 먼저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평행이동을 가지고 탄젠트 함수는.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지막. 그럼 점근선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잖아, 점근선이. 맞죠? 원래 점근선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야. 근데 왜 그게 나와?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야. 그리고 주기가 뭐야? 파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의 점근선을 찾아놓고 거기다가 주기만큼을 더해주면 모두 점근선일 거야. 라는 거에서 만들어진 게 얘야. 그럼 생각을 해봐. 주기가 바뀌어. 그럼 얘 바뀌겠지. 내가 얘를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 얘를 X축으로 막 움직여. 그럼 얘 바뀌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뭐? 주기에 의해서 바뀌는 애야. 그게 어디에 적혀 있어? 주기를 바꾸는 애가 뭐야? B잖아.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뭐야? C잖아. 얘 때문에 바뀌는 거야. 얘 때문에 얘가. 근데 그걸 원래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점근선을 내가 찾고 그다음 거기다 주기만큼을 더해준다. 그렇게 해서 좀 귀찮은 문제야 원래는.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봐봐. 얘는 어디서 출발한 거냐? 탄젠트 x에서 출발한 거야. 원래는 탄젠트 x라는 함수였어. 근데 그 x가 뭐로 바뀌었어? 이 전체로 바뀐 거야 지금. x는 탄젠트에 들어가 있는 각이야 각. 그 각이 뭐로 바뀌었어? bx 플러스 c로 바뀌었어. x에 bx 플러스 c를 집어넣은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개념이었지. 맞죠? x 자리에 bx 플러스 c를 집어넣은 거야. x 자리에 뭐야? x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bx 플러스 c를 집어넣은 거야. 얘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얘는 원래 점근선 이렇게 쓰면 돼. 당연히 얘를 x는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x는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마지막에. 됐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점근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괜찮니? 한번 해보자. y는 탄젠트에 뭐로 하는 게 좋을까? E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최대차수 의미 없고 주기는 2분의 파이로 바뀌었을 거고 지금 얘는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네. 맞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원래는 0,0이었던 애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로 바뀌어져 있겠네. 맞죠? 맞죠? 그래 놓고 그래프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점근선만 찾으면 돼. 맞나요? 근데 그 점근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점근선을 어떻게 찾는다? 2x 플러스 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그럼 파이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된다? 2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가 된다. 그럼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즉 첫 번째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맞나요? 근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 다음 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 지금 왼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x축은 어디 있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은 뭐 이때가 한 이쯤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다음 주기를 찾고 싶어. 그럼 얘를 그대로 움직여 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얘를 잘 봐.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라고 쓴 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 걸 풀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같은 거예요. 잘 봐. 요거 한번 볼게. 여기서 한번 봐봐. 2x 플러스 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야. 그럼 내가 파이를 반대로 넘겨서 얘와 계산했잖아. 얘와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2x는 2분의 파이에 얘와 파이로 묶어버리면 n-1파이 괜찮아? 괜찮니? 근데 n은 얘들아 정수라는 뜻이야. 정수는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만약에 정수가 딱 잘려있으면 뭐 정수는 우리는 0부터 100까지만 볼 거야 라고 했으면 다른 건데 그냥 정수 자체는 무수히 많은 거야. 양수 쪽에도 엄청 많고 음수 쪽에도 엄청 많아. 그런 애에다가 뭘 뺐어? 전체에다가 1을 뺐어. 그럼 뭐야? 그냥 정수 아니야? 만약에 0부터 100까지가 있어. 그 전체에다가 1을 뺐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99로 범위가 바뀌어. 하나가 이제 앞으로 당겨와야 되니까. 근데 우린 지금 모든 정수를 보고 있다고 n은. 거기서 전체에서 내가 1을 뺐어. 그럼 개수가 달라져? 줄어? 아니 뭐 표현하는 게 달라지니? 안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그냥 n파이라고 볼 수 있어. n-1파이든 n파이든 똑같은 거야. 왜? n은 모든 정수를 의미하니까. n이 만약에 1, 2, 3, 4, 5로 잘려있으면 아예 다른 내용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점근선에서는 n은 그냥 정수 자체를 의미해. 그러니까 정수 자체에다가 1을 빼면 그냥 정수야. 1 뺀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맞죠? 맞죠?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뭐로 바뀌어? x는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로 바뀌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얘와 얘는 사실상 똑같은 거야. 됐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구해놓고 문제 범위 맞춰서 n에다가 0을 집어넣든 n에다가 1을 집어넣든 내가 원하는 숫자 집어넣어서 점근선의 위치만 정확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그 책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칠판을 꽉 적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내용이 되게 많아 삼각함수가.
함수 3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았는데 일단은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험 시간이 24분이 남았네요. 내용이 진짜 많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385번, 그 다음에 387번, 그 다음에 389번 이렇게 세 문제 쭉 한번 풀어봐.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세 문제 그냥 밑에 문제 세 문제예요. 385, 7, 9 이렇게 세 문제 방금 설명했던 거 가지고 그냥 쭉 풀어버리세요. 성질만 갖다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연습은 같이 또 합시다. 혹시나 이제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아이씨, 자꾸 떨어져. 혹시 안 풀리는 거 있니?
389번의 점근선만 봅시다. 점근선만. 아까 어떻게 했어? 2x-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로 쓰면 된다고? 알겠어? 얘가 원래 점근선이고 원래 얘가 x자리인데 그 x자리에 2x-2분의 파이가 들어온 거라고?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돼? 2x는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되지.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거야. n은 정수야.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한 파이가 다 적혀 있어. 거기다 내가 파이를 더해. 뭐가 달라지냐고. 아니면 내가 얘를 파이로 묶어. 그럼 n 플러스 1파이가 되잖아. 정수 n에다가 1을 더한다고 정수가 아닌 게 되냐고. 모든 정수를 의미한다는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다? n파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n파이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얘의 의미가 뭐라고? 모든 정수라는 뜻이라고. n 플러스 1의 의미도 뭐라고? 모든 정수라는 뜻이 된다고. 결론은. 어차피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요 파이가 n파이에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요 세 가지 앞에서 다 설명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중에 탄젠트 그래프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프 한 번씩 다 그려보세요. 알겠죠? 탄젠트 그래프만 먼저 보고 갈게요. 탄젠트 그래프에서 요 2분의 1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방금 했던 것처럼 얘 점근선 구해볼게. 3x-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넘기면 3x는 했던 거 넘어가서 파이가 되니까 흡수돼서 그냥 결국 n파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x는 뭐일 것이다? 3분의 n파이일 것이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점근선 찍어보면 x에다 다시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x는 0이 나오는 거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x는 3분의 파이 나오는 거고 우리 탄젠트 함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뻗어나가는 모형이었잖아. 그거를 원래는 막 평행이동으로 따졌는데 생각을 해봐. 얘가 0이고 여기 3분의 파이야. 근데 뻗어나가야 돼. 그럼 당연히 그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뻗어나가겠지. 좌우가 대칭해야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점은 6분의 파이, 0일 거예요. 0과 3분의 파이의 가운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없으니까.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으면 그냥 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시작점은 평행이동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뭐로도 구할 수 있다? 점근선과 점근선 가운데 평균으로 볼 수도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냐 1을 집어넣냐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냐 그거는 정의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거고 일단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아? 0 집어넣고 1 집어넣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돼. 그건 정의역 따라.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래. 그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찍고 하나 더 그려줘야지 그러면. 정의역에 맞춰서 개수는 정해주는 거야.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만 그려놓는 거고. 괜찮죠?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5번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힘 빠지게 이런 문제를 넣어놨어. 이거 그냥 평행이동 하시면 됩니다.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같아진다. 해가지고 그냥 평행이동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6번 볼게요, 6번. 6번에 fx는 a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p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쟤를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a 코사인에 마이너스 px 플러스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a를 곱했네. 그럼 최대 최소가 뭐로? 마이너스 다시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될 거고 근데 거기에 뭐를 더했으니까? b를 더했으니까 마지막 최대 최소는 뭐다?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와 있다. 최소값이. 괜찮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주기인데 지금 p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주기는 뭐가 될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p분의 2파이 그냥 p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p가 양수니까. 됐나요? 근데 그게 뭐다? 그게 파이다. 그러니까 p는 뭐다? p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그걸 뭐로 준 거야? 지금 f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다 로 준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해서 써보면 A 코사인에 P가 2인 거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파이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fx가. 그럼 거기다 3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된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A 코사인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B가 될 것이다. 그럼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겠네? 맞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얘가 3분의 파이일 거라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라고 헷갈리면 빨리 찍어. 뭐라고? 3분의 파이는 큰 각도야. 60도야 60도. 그리고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 수선 내려. 그럼 여기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빨리 찍어. 알겠지? 이거 빨리 찍어. 알겠지? 좌표표만 빨리 찍어서 삼각형 그려서 빠르게 찾아내세요. 어차피 특수각이 나올 거니까. 너네한테 값을 물어보려면 특수각이 어차피 나올 거니까.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에서 그 값을 줄 거니까. 알겠죠? 기억이 안 나시면 빠르게 찍으세요. 직각삼각형으로 바꿔서.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된다. 그게 2다. 그래서 얘와 얘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들아 393번 한번 풀어볼래? 393번.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393번까지 나갈 거고 남는 시간 동안 탄젠트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할 거니까 일단은 풀어보세요. 393번. 풀어보셨나요? 일단은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B가 2라는 거 구했고 근데 만약에 이제 B가 음수라고 나오면 B에다 마이너스 2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니까 D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맞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지금 보면 C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범위 맞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범위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 주기를 통째로 한 번 더 움직이면 돼.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봐봐. 탄젠트 bx가 A 탄젠트 bx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를 지금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랑 얘를 그 다음 주기인 뭐 4분의 5파이 뭐 파이라고 하면 주기를 4분의 5파이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차피 주기가 파이니까 이렇게 다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런 거니까 만약에 저 C의 범위 그러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안 맞아. 그러면 주기만큼 한 번 더 간다. 아니면 주기만큼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주기를 맞춰줄 수 있는데 저 C의 범위를 맞춰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